있다고요. 이래서 짓는 게 모텔이었거든. 아시겠어요? 아니 모텔이 장사가 여기 장사되는 거 보면 이걸 왜 짓지라고 싶은데 왜 져요? 어? 보면 황당한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땅 주인들이 고민하다가 그렇게라도 이제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러면 또 누군가 호구를 찾는 거지 막 꼬셔서 그러다가 찾아낸 게 생수기예요. 그러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오래된 지역에 그 소규모 빌라들이나 뭐나 이제 이런 걸 다시 재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래 신규로 분양되는 단지에 뭔가 아이템이 없어. 이 땅값에 이 건축비에 졌을 때 예? 이게 쌓고 뭐가 어떻고 지표가 어떻고 예? 대한민국에서 이런 강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어? 단 한 놈도 없다니까. 왜? 지들이 해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6일 정한영이 부동산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널 보시면 경매장 가는 길은 철저하게 부동산 경매 이야기 위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요. 부동산 이야기는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사든 안 사든 우리가 사회의 일반적인 그죠? 부동산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시각과 지식을 좀 전달하는데 제가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도 뭐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뭐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느끼고 성장을 계속 해야죠. 한 번 배워서 계속 써먹는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에 예쁜 지금 아가씨가 이렇게 나오죠. 머리 길렀을 때 저희 집 사람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가씨 때 그때는 뭐 그때는 이뻤죠. 지금 이렇게 보면 젊은 것 자체가 이쁜 거더라고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진짜 제 나이 때 되는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 막 동안이다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아유 이미 갱년기 왔으면 끝났지. 뭘 그 참 예쁘고 곱게 늙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어야 될 나이지. 무슨 동안이면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아유, 나 참, 이게 지금 언론이라든지 우리 기자들의 수준이 국민들 수준을 못 따라가는 완전 쓰레기들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뭐, 이런 건 그냥 광고죠. 그죠? 광고죠. 주변 시세보다 10억 싸다. 시세라는 게 뭐냐. 자꾸 여기에 여러분들 힘줘서 이렇게 뭔가 의미 부여를 하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아파트 분양가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본 적이 있어요? 각 시행사들이나 시공사들이 그죠? 우리 PF 대출 받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거 하나 보고서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시세가 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꾸 그 마케팅 용어를 우리가 그 자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뭔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아파트 값이 뭐 미분양이 나거나 아니면 대출이 안 되거나 매매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보셔야 될 아파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억대 이상 나가는 아파트를 내가 싸게 사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럼 이제 그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마이바흐나 벤츠나 롤스로이스를 사는데 뭐 부가티 뭐 이런 걸 사는데 페라리를 사는데 뭐가 좋아요? 어떻게 이거 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합리적이에요? 뭐가 어때요? 뭐 그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냥 네 꼴리는 대로 사세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그 대부분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거나 시중에서 거래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부에서 그 정책, 금융 정책이라든지 대출이죠. 그리고 세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리고 이제 지금 대표적인
가장 큰 건 뭐냐면 연금이죠, 연금. 예, 내가 이게 아파트 안 팔리면 연금으로 돌려가지고 내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 5급 공무원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행정고시 패스했어요. 아니면 변호사야. 그러면 30대 40대 뭐 잘 나가는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있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들 이렇게 봤을 때 서울 조금 더 인정합시다. 예, 라고 해도 15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와 그 이하 아파트는 시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이 부가티 같은 거 뭐 벤츠 같은 거 사면서 연비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런 차를 살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중고차로 팔았을 때 이게 얼마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사야지. 예? 사는 순간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냥 내 만족이잖아. 그럼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돈 있어서 쓴다는데. 난 이걸 내 인생에 있어서 차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사는 게 내가 삶의 즐거움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막 도파민이 나고 너무 좋으면 해야지. 괜히 뭐 그 돈 가지고 도박 사이트 가서 날리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집도 그래요. 집도.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서울, 예, 서울이라고 하면 15억 이하에서 우리가 눈을 맞춰야 되고 강남권이어도 15억 이하에서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쳐다봐야 돼요. 예,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0억, 그죠? 예, 지방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5억에서 10억, 지방광역시는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작은 시, 군 단위다 그럼 5억 이하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요층도 제일 많고 또 가장 뭐예요?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에요. 여기 있는 물건들이. 여기서 더 올라가는 물건들은 그냥 광고용이에요, 광고용. 그 몇 사람들이 지랄하는 거에 뭐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요. 지들끼리 뭐 그렇게 돈 자랑하다가 세금 많이 내면 되지.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유통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리 시골이어도 집이 1억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최후를 맞이해야 될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안 되고 시골집도 그래요. 시골집도 예전에는 제가 뭐 진짜 몇백만 원짜리 집 같은 거 이런 거 잘 찾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못 찾아요. 왜? 제가 경매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잘 몰랐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물건에 비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매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시골집 살 때는 그죠? 예. 이게 어디까지 마지노선이냐.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특별한 사연이 아니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예. 중고차 싸다고 사면은 우리 수리비 많이 나오는 거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뭐 외제차 같은 경우도 중고차로 사는 것을 안 권하죠. 진짜 수리비 폭탄을 맞으니까 외제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지 뭐 가장 많이 팔린 예전에 뭐 NF 소나타 같은 거 뭐 이런 거들 위주로 거래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나 우리 이런 빌라나 집 같은 거 보실 때 이제 항상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지금 요번 시간에 그 핵심 생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생숙이 언제 시작됐어요? 이명박 때입니다. 이명박 때 그 생숙이 이 생활용 숙박 시설이 이명박 때가 맞나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저도 지금 헷갈리네. 어. 음. 84m 제곱의 분양가가 15억이었는데 다 팔렸대요. 분양가가 60%에서 7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분양해 놓고 팔고 나니까 이제 대출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런 게 지금 대부분,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못 봤습니다, 메시지를. 예. 아, 이게 지금, 야, 분양하는 애들 가서 이렇게 보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분양하는 애들이. 예, 보험회사 직원보다 더 뻔뻔해요. 왜 그러냐면, 분양 한 건에 이제 기본 500부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이런 15억짜리는 뭐 여기에 또 더 붙지.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 단어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신뢰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많이 가져요? 표정에서 많이 갖잖아요. 근데 표정이 와, 그 진짜 행복하게 팔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건데 어, 예, 주택으로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수기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인 원가가 얼마냐면 50%예요, 50%. 이 생수기 그 보면 그런데 이제 한 20% 정도가 이제 금융 비용에서 발생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뭐 홍보비에 뭐 각종 뭐 수수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최종 마진을 갖다가 한 25% 정도, 뭐 23% 정도 이렇게 보면 계획을 잡아요. 잡는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야 어차피 니네 20% 남잖아. 안 팔리는 거보다 분양가에서 20% 싸게 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생수기 지금 현재 그 생수기 가지는 결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이게 어 앞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숙박시설로서 그죠? 예. 숙박시설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분양해야 되고 아니 분양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그 여기죠. 우리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합식으로 본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 이제 숙박업을 이제 운영을 해서 거기 내가 이제 집으로 쓰거나 뭘 쓰거나 할 때 다들 이제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이거를 지금 분양받은 거예요? 내가 진짜 주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가지고 다시 팔으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서 분양을 받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안 비싸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84m 제곱이면 15억인데, 이거 자체가. 그런데 얘가 들어서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생숙은 우리 용지를 보면, 그죠? 뭐 일종 주거 지역, 이종 주거 지역, 뭐 상업 지역,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냥. 그죠? 그런데 생숙은 어디에 들어서요? 상업 지역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상업 지역에 왜 생숙을 짓까? 건설 회사들이. 여기다 지을 게 없어. 용적률 빼고는 이 땅에다가 상업 시설을 지어 가지고 돈을 빼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위치상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오히려 상업 지역이면은 접근성이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더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거용지보다. 상업 시설이니까. 역전 앞에 짓는 게 그 상업 시설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만약에 그렇게 뛰어난 곳이라면 오피스텔을 짓겠지. 예? 이게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수기 들어서는 곳이 뭐냐면 얘 혼자만 서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괜찮은데 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는 무조건 나빠지는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 중에 슬럼화되는 지역이라고. 뒷골목이란 말이에요. 앞골목이면 생수구를 안 짓겠지. 그냥 상가를 짓겠죠. 그죠? 역세권이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역세권 맞고
예전에 내가 입주할 때는 햇빛도 잘 들고 앞에 공원도 있고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주차장에 내 창문을 가리는 건물이 들어선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속도로 그 떨어지는 곳이 생수기예요. 그러니까 생수는 어디가 좋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생수기의 태동을 봐요. 얘가 왜 나왔나. 상업적으로 위치가 좋으면 뭐하러 생수구를 져. 관광 호텔을 짓지. 그냥 호텔을 지으면 되지. 그러니까 호텔로서 영업이 안 돼. 모텔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별로 크지도 않아요 또. 그럼 좀 쪼개서 모텔로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모텔로도 여기는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못 오냐면 우리가 상권이 좋은 지역은 주거 환경이 좀 떨어져도 내가 출퇴근이 편하니까 거기를 숙소로 쓰잖아요. 거주지로.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볼 때는 그죠? 그래도 뭐 그냥 괜찮아. 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얘기할게요. 건물들이 다 안 들어섰기 때문에. 자, 나홀로 아파트라고 예전에 세종시가 그랬죠. 나홀로 아파트식으로 이제 그 단지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떨렁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어떤 그 부대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죠? 공원도 들어서고, 옆에 관공서도 들어서고, 또 뭐 이렇게 마트도 들어서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죠. 오히려. 그런데 여기는 땅값만 비싸지 실질적으로 뭐냐면 상업지역에 음영지대. 뭘 지을 게 없는 거야. 여기서 지어가지고 상업적으로 수익률이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든 분양을 해서 팔아보자라고 해서 고안해낸 것이 생각해 짜낸 것이 생수기예요, 생수. 그죠? 또 이렇게 이런 조사가 많아. 자, 여기서 결론 났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걸 기획하는 사람들이 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여기다 상가를 지으면 분양이 잘 될 것 같아. 역세권이야. 그럼 상가를 지을 테고. 오피스텔 지으면 오피스텔 잘 나갈 것 같아. 그럼 오피스텔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생수구 지냐고. 결론 나왔죠. 이러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오늘 대단한 걸 들은 거거든. 그죠? 네. 생수군 도시계획상 상업적이 맞지만, 그죠? 다 뭐 이해하지만 점점 나빠진다. 왜? 여기 들어서기 참 못 같거든. 이게 분양은 받았단 말이에요. 상업농지로 시행사들이. 그죠? LH에서 토지 개발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토지 개발을 하고 나서 땅을 이제 분양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자리는 비싸게 팔릴 테고 좀 싼 걸 갖다가 뭐가 될 줄 알고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근데 막상 지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오겠어? 네? 뭔가 불편하거든. 네? 아시겠어요? 지금도 여기 마곡 나루역이라는 이 역이라는 걸 앞에 두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찍은 것 같은데, 그죠? 과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주변의 도로망이나 교통 여건이나 뭐 부대 시설, 편의 시설, 자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게 좋은 자리가 되겠냐고. 아니기 때문에 생숙을 짓는 거라. 네? 처음부터 목적이 그거였어요. 생숙은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어떠한 그 건축법상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건 호텔입니다. 이거는 집입니다. 이거는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업자들이 건축 허가를 낼 때 그죠? 야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뭐냐면 업자들에 의해서 건설업자들에 의해서 창조된 물건이에요.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그 법의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을 구체화 시켰죠. 이해됐어요? 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여러 가지 법에 이제 규제가들이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가지고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생숙은 인허가 과정에서 그 얘네들이 뭐예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비슷한데 생숙이 제가 요 이야기만 마무리할게요. 오늘 참
갑자기 한 거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뭘 뺀 거예요? 도심지에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안 나와. 왜 용적률에 대한 수익성이 왜 안 나와? 강화된 건축법상 주차장을 넣어야 돼요. 세대당 한 대씩. 그러고 나니까 이 조그마한 땅 면적에서 주차장을 넣고 뭐하고 하니 뭐 임대할 집이 없네? 야, 교통도 좋은데 뭐하러 주차장을 꼭 그렇게 넣어야 돼? 라고 해서 이명박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서 허용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입주하는 사람들은 여기도 20평? 도시형 생활주택은 20평이 안 되지. 10평. 자, 이 원룸도 10평, 저것도 10평인데 이거 왜 싼 거야? 이렇게 싸네? 뭐예요? 제가 이게 여기 하트가 있어서 뭐가 안 보여요. 마피가, 당연히 마피죠.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도 뭔가가 하나를 빼먹고, 예전에 제 나이 때 다 알잖아요. 컴퓨터에서 386SX, 386DX, 제가 이제 그때 컴퓨터 참 많이 할 때니까 386SX가 있었고 DX가 있었잖아요. 286에서 386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서 386SX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386SX가 그죠? CPU가 DX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똑같은 386이다. DX급인데 이건 좀 저렴해요. 그때 CPU 값이 비쌌으니 거의 반값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 들어가면 286 XT하고 286 AT. 286 AT하고 286 XT하고는 XT 컴퓨터가 뭐가 틀렸어요? XT는 8비트를 엮어서 CPU를 16비트처럼 쓴 거잖아요. 완전히 사실 다른 거였거든. 예? 그런데도 마치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팔아먹었잖아요. 뭔가 빠뜨리고서 항상. 예? 우리 486 CPU도 그 뭐야 요즘 나오는 CPU도 뭐 셀러론 같은 게 좀 다른 개념이지만 예전에 486 SX 있었고 뭐 DX 있었고 막 이런 생각이 나는데 옵션에서 뺀 거예요. 그 486집 같은 경우도 SX하고 DX가 뭐예요? CPU를 얘네들이 만들고 나니까 아마 그 캐시 메모리 부분인가? 이쪽이 자꾸 에러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CPU를 다 만들고 나서 지워버린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싸게 파는 거죠. 우리 CPU를 똑같은 라인에서 만들었어도 잘 찍힌 놈이 있고 잘 안 찍힌 놈이 있잖아요. 그럼 잘 안 찍힌 놈은 그 클럭 수를 줄여서 주파수 클럭 수를 좀 줄여서 작동시키면 그냥 쓸만하니까 좀 더 싸게 팔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오버클럭해서 쓰면은 컴퓨터가 나가죠. 그러니까 뭔가 빠진 거거든, 옵션에서. 그런데 이것을 마케팅 할 때는 뭐예요? 빠진 얘기는 안 하고 마치 똑같은 물건이 여기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획 단계부터 이건 싸구려 물건이라고 그냥. 자, 그냥 제가 거르고 보는 게 간단한 거예요. 왜 거르고 봐야 되냐? 그죠? 여기가 상업시설에, 그러니까 상업용지에 들어섰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서 단가를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왜 맞췄겠어요? 가격의 매력을 자기네들도 마진 챙기고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위치가 뭐 지금 뭐 대출이 안 된다 뭐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의 문제는 뭐냐면 위치가 안 좋은 데다 기획한다니까. 위치가 좋은 거에 누가 저거를 다른 거에서 팔지. 예? 우리 저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땅을 갖다가 예전에는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법이 그렇게 된 건데 참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웃겼거든. 그때 제가 이제 부동산에 처음에 눈 뜨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는데 맨 땅을 갖다가 내 땅만 가지고 분양받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냥 팔으면 세금이 왕창 나와요. 이게 이사업용 토지로 해서 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람들이 신도시를 딱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시간 지금 2시 반이네. 땅을 뭐가 될 줄 알고 이제 다 분양을 받잖아. 각 건설회사나 개인들이 돈 좀 있으면 이 신도시에 LH가 이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분양을 받고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는 빨리빨리 뭔가 들어서겠죠. 그런데
야, 이게 인구가 잘 유입이 안 돼. 사업성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어차피 세금이나 내고 옆에 그냥 공터로 해서 주차장이나 빌려주고 뭐 누가 뭐 그 할인마트 아니 할인 행사 같은 거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단기적으로 빌려주고 특히 많이 빌려주는 게 모델하우스 같은 거 이제 진다라고 하면 빈 땅이니까 빌려주고 뭐 주차장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아, 이 새끼들이 땅을 사갔으면 빨리 건물을 져서 이렇게 막 도시가 뭐가 되고 해야 되는데 다들 땅값만 더 받을 생각만 하지 건물을 안 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거기다 이제 세금을 왕창 때리는 거예요. 니네만 그렇게 해서 땅만 사서 장사할 거면 야씨 LH가 하지 니들이 거기서 또 투기를 해?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왕창 때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래도 져서 팔아야만이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사업성이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 많이 착각하는데 사업성이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져서 팔아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요. 이래서 짓는 게 모텔이었거든. 아시겠어요? 아니 모텔이 장사가 여기 장사되는 거 보면 이걸 왜 짓지라고 싶은데 왜 져요? 어? 보면 황당한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땅 주인들이 고민하다가 그렇게라도 이제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러면 또 누군가 호구를 찾는 거지 막 꼬셔서 그러다가 찾아낸 게 생수기예요. 그러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오래된 지역에 그 소규모 빌라들이나 뭐나 이제 이런 걸 다시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래 신규로 분양되는 단지에 뭔가 아이템이 없어. 이 땅값에 이 건축비에 졌을 때 다 뭐 스타벅스의 드라이빙 스루 뭐 이런 거나 그런 거 할 자리는 빨리빨리 이미 짓지. 그렇지 않은 우리 음영지대에 있는 땅들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도시 지역도 가보면 앞에 빌딩이니 뭐니 막 화려하게 있잖아. 그죠? 근데 뒤에 가면 참 버려진 땅들이 있어요. 이게 개발이 안 되는 땅들이 있다고. 왜 그러겠어? 아이템을 못 찾는 거야. 거기 뭔가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그러니까 가서 뒷골목 이상한 뭐 소위 말해 뭐 우리 그 대표적인 게 청량리 588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거기에 맞는 뭔가 이렇게 우리 건전한 아이템이 있었으면 건전한 아이템의 어떠한 그 상업시설이 만들어졌겠지.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전철역이 끝이란 말이에요. 왜 끝에 가냐고. 밤에 술 먹다가 계속 가다 보면 거기가 있는 거지. 씨. 참네.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어? 맨날 새끼들 똑같은 얘기, 일본 얘기 했었고, 뭐가 어떻고, 지표가 어떻고. 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강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단 한 놈도 없다니까. 왜? 지들이 해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제 얘기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죠? 예. 대출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출은 그 분양하는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대출이 어떻게 보면 꼬시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죠. 거기에 그거 말고 들어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서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생수기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차 세차도 해야 되고 아이씨 참네. 반가운 손님이긴 한데 힘들어 씨.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지금 이제 축구 같이 보자고 축구를 같이 보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상황이 멜랑꼴랑하니까 자기하고 와이프하고 근데 축구 같이 보자고 이제 오늘 뭐 식사하고 숙소하고 자기가 이제 제공할 테니 빨리 올라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반가운 친구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뭐 술값도 내주고 같이 이렇게 하자 다 좋은데 뭐 나도 좋지. 그런데
술값을 술을 얻어먹는 사람보다 술값을 내는 사람이 더 즐거운 거죠. 술을 얻어먹는 사람은 즐거움이 반감이 돼. 이거는 업무거든. 그냥 인간의 도리로 써야 되니까. 내가 막걸리를 한 잔을 사도 내가 살 때가 더 즐거운 거지. 예. 안 그러면 뭐 우리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분들 뭐 맨날 놀고 맨날 노래방 가서 뭐 노래 부르고 놀고 뭐 얼마나 좋아. 자기 성격에 맞으면 할 만하지. 근데 왜 괴로워? 내가 돈을 쓸 때 즐거운 거지. 내가 돈을 받을 때는 그건 업무거든. 아무리 호의를 받더라도 그건 업무거든요. 빨리 가 지금 세차해야 돼 지금. 렉서스 굴러갈지 모르겠다 지금 또 상태가 안 좋아서 또. 아이. 에. 또 모처럼 왔는데 운전은 해줘야 되니까. 아 참.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고. 부동산의 유통 혁명을 위하여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 제가 그죠. 아무튼 네. 어차피 뭐 구독자 수에 비례해서 회원 가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뭐 회원 가입 990원의 의미는 회원 가입하신 분들에게 좀 뭐 제가 잘해야죠. 그래서 댓글 우리 저기 채팅창은 월이에요. 한 달. 한 달 990원 참여하신 분만 채팅창 저기 하고 자, 오늘 대단한 얘기 드렸죠? 이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뭐 진짜 쓸데기 없는 거 맨날 배우는 거야 맨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학교 오래 다닌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력이 뭐 몇 년이다 뭐다 아휴 뭐 공부를 뭘 했니 그딴 거 소용 없다니까. 그런 거는 이제는 AI가 다 찾아주니까 그런 건 지식이야 지식. 그죠?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저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참. 우리 부동산님 항상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양해를 구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